최근 유럽 경제에 대한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럽 경제는 정말 위기에 직면한 걸까요? 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낮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2019년부터 유럽연합, 즉 EU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이 EU 전체의 성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과 2026년에도 유럽 경제 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사 물품 생산 증가는 다른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 부족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를 들어 홍수나 산불 등은 생산 시설을 파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상현상은 수입품의 효율적인 운송을 방해하여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예를 들어 관세 인상 등은 유럽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자본을 이동시켜 EU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부채 역시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령화,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채무 비율은 EU 내에서 높은 수준이며 매년 이자 상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강세는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켜 EU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EU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금리를 인하하여 자본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EU 내 투자 및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로화 약세는 유럽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U의 경제 회복 자금인 EU 펀드는 유럽 경제를 더욱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하며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유럽 경제는 여러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지만 긍정적인 기회 요인도 함께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 사회적 합의, 그리고 EU 차원에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